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12분 54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49회 로봇 소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연말정산을 엉터리로 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아버린 바보 세이주입니다. 왜요? 연말정산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연말정산을 뭔가 되돌려받거나 네. 뭐 돈을 지불했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이거 근데 신고해야 될 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의료도 있고요. 네. 뭐 학원, 그리고 교육 의료, 뭐 여러 사실 가지 뭐 제일 큰 건 인적공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적공제. 지금 네. 그 부모님을 모신다거나 뭐 그렇죠. 장모님, 장인 장모까지 아마 그게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자식이 있어야 할인이 되는 그 비율이 높아져요. 아,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제 잠깐 얘기가 됐던 싱글세라는 게 사실상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세이주 씨는 아마 그런 부분 다 꼼꼼하게 안 챙겨서 하신 게 아닌가. 지금도 잘 아. 모르겠어요.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한 사람으로 이걸 몰 수 있는 게 어떻게 몰 수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아시는 저는 분이 있으면 좀 연말정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계속 직원은 개인사업자였죠. 직장을 예. 다닌 적이 없고 사업을 했고 하다 보니까 세무사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저 세무사에서 알아서 네. 근데 해주거든요. 보통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 경영전 팀 네. 미나 뭐 아무 그래요, 막 뭐, 그래요. 예. 그런데서 도와주지 회계팀 않아요? 이런 쪽에서 다 체크하는 거를 검토를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받으셨다는 건 좀 이상하기는 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작년에 물어봤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그냥 퉁치고 만두고 다 대부분 다 그게 아마도 나가는 비용에 뭐 세금에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어서 대충 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럴 수도 생각이 있겠네요. 들어요. 더큰 그건 거는 경영지원팀에서 다 네. 회계팀하고 이런 데서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원래는 뭐 회사면. 근데 거기서 이제 빼돌렸을지도. 개인의 뭐 이렇게 사사건건한 사연을 다 경영지원팀에서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본인이 준비 잘해야죠. 그렇죠. 네. 내가 할머니까지 인적 공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까지만 되는 건지 체크하는 란이라던가 저 그게 아니면 제일 내가 뭐 궁금해요. 이사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무슨 어떻게 되는지. 큰 결혼 뭐 장례 이런 행사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공제 항목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본인이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는 거는 있어요. 아니 여자친구는 콘택트 렌즈 산 것까지 다 맞아요. 공제에 네. 넣더라고요. 안경하고 안경 콘택트 산 렌즈 거는 더- 네, 돼요. 안경 네. 뭐 그 필수 항목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원래 이제 회사에서 받다가 이제 프리로 전향을 하고 나서는 개인 사업자가 돼서 5월에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꼼꼼히 챙기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세무사 분께 네. 좀 도움을 받고는 있어요. 네. 나 그럼 세분사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다. 근데 지금 궁금한 점들.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은 상태니까 뭘 세무사님 가지고 세무사에 갈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냥 그게 그렇게 하는 아니면 진행하는 게 국세청에 아니에요.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계속 전화가 풀이라서 맞아요. 꽉차 있어서 전화가 안 힘들죠. 돼요. 그래서 민원 쪽 연락을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시도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냥 순간에 전 그랬습니다. 네. 저는 뭐 연말정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MC 한세입니다. 그렇군요. 좋겠습니다. 뭐 하셨어요? 요즘에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약간 우울증이 좀 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일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저희가 네. 또 지금 매달 2명의 가수들을 제가 그 진두지휘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일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벌어놓은 돈이 거의 다 써가서 지금 아이쿠야. 일은 많은데 지금 돈이 이제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마음의 병 돈이 이제 15년 내 바닥을 이제 바닥이 나는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일이 없거나 네. 아니면 돈이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된 뭐 이렇게 기분이 있는데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이제 바닥에 날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이게. 사실 그 통장 잔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네, 맞아요. 그냥
쓸 일이 없어도 네. 이게 좀 차 있으면 괜히 좀 뿌듯하고 든든하고 이런 게 있고. 그 예. 제가 어렸을 때 네. 그 제가 제 통장을 부르는 그 뭐 이렇게 별칭? 별칭이 있었어요. 예. 네. 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아, 네. 저도 비슷했는데. 네. 저도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예전에 통장 그러셨다고. 아무리 네. 돈을 꺼내도 통장에는 돈이 쌓여가니까 이게 참 저희 엄마가 그러셨었거든요. 한강물이 마르지 않나 지갑에 돈 안 마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 아주 그냥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마르고 있어.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가 저는 봐요. 제 통장의 별명을 밑 빠진 도구로 하겠습니다. 돈이 쌓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여튼간에 그 큰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걱정을 하면 걱정이 들고요. 네.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일이 느는 거고요. 아, 돈이 그러네요. 없는 돈이 안 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일이 늘어요. 들어오겠죠. 그쵸? 아니요. 일을 열심히 하면 일이 일이 늘어요. 늘어요? 그쵸. 아. 돈이 많아야 돈이 생기는 거고요. 아, 그렇구나. 일을 맞아요, 많이 하시면 맞아요. 일이 늘어요. 그 진짜 명언이네요. 어, 돈이 많아야 돈이 생기고요. 음. 일이 많으면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몸에 일이 생겨요. 병원 갈 일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로 다시 네. 백수로 돌아온 백수가 되신대요? 네. 안 나는 돈 같습니다. 예, 저 인사할까요? 네. 네, 2주 만에 돌아온 안 나는 돈 같습니다. 유튜브에 남하경님과 팟빵 사이트의 무비조왕님이 안나님을 애타게 찾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지난주에 제가 또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울컥해지나요? 울컥해지는데 아. 지금 한세 씨가 처한 상황이나 제가 처한 상황이나 요즘 이제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 이들이 되게 다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돈을 목적으로 캐시를 목적으로 이제 프리랜서 프로젝트를 하나를 하던 게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막판에 조금 일이 이슈가 생기고 뭐 좀 틀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무리하셨구나. 예, 며칠을 조금 무리를 했더니 지난주에 나이에서 아이고야. 예, 안타깝게도 참석을 하지 못했었는데 네. 예. 또 찾아주셨다고 하니까 네. 갑자기 기분이 막 좋네요. 그래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 네. 이렇게 와서 재밌게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좀 안심이 되네요. 예, 네.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게 있는데 무비조왕님께서 돈가스 맛있게 먹는 법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안 나는 아. 뭐 돈가스. 방법이 있나요? 사실 돈가스를 맛있게 먹는 법보다는 돈가스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체계적이다.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가스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예. 그 기사식당 돈가스처럼 넓고 바삭하면서 이제 아. 큰 아, 그런 돈가스들은 일명 왕돈가스류. 그쵸. 네. 그런 돈가스들은 지금 아마도 가게에서 소스를 위에다 쫙 뿌려주실 거예요. 예. 그죠, 근데 그죠, 저는 그 소스가 눅눅해져서 얘가 물렁물렁한 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바삭한 식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따로 달라 걔네들은 그래요? 아니요, 따로까지는 아니고 최대한 그 소스가 묻은 부분은 적게 하고 찍어 먹는 그런 타입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요새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먹는 돈가스는 일본식 돈가스라고 해가지고 그쵸.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잘 곱게 썰은 양배추 뭉텅이와 네, 맞아요. 뭉텅이. 뭉텅이와 소스를 따로 이제 깨 갈은 그릇에 부어서 먹을 수 있는 그릇을 따로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역시나 그 바삭한 식감 위에서 바삭한 식감이 또 이게 네. 중요하죠. 위에서는 씹어 먹는 맛이죠. 그 끝에만 살짝 소스를 찍어서 이 한 덩어리를 한 2번 정도에 나눠서 드시면 아 맞다. 일본 돈가스 길게 길게 썰어주니까. 잘라서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2번 정도에 나눠서 드시고 그리고 이제 양배추로 입가심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덩어리로 넘어가는. 그 양배추가 그런 용도예요? 네, 그렇죠. 아. 이 약간 느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나 할까요? 전 야채를 좋아해서 그 오면 일단 야채 다 먹고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러시는구나. 세이주 씨는 이게 야채 덕후라 네. 어디를 가도 야채가 바닥나는. 야채 일단 먹고 더 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채로 배를 채우는 그런 그렇죠. 스타일이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세 씨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밀푀유라고 해서 여러 네네. 겹의 그 얇은 고기가 맞아요. 말려서 말려 있는 거. 이제 튀겨지는 돈가스가 있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뭐 이제 치즈가 들어간 돈가스라던가 뭐 고구마가 들어간 돈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덩이를 조금 잘게 일본 돈가스 먹을 때보다는 조금 작게 물어서
그 맛을 좀 음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근데 그 돈가스는요 기절해요, 기절. 요즘에 그 저희 또 청년들 어렵게 살고 있고 다 그 월세 주인집을 그 먹여 살리며 그 부자들을 먹여 살리며 오히려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 진짜 김희자 씨와 백종원 씨가 정말 그렇게 대단해 보일 수가 없다는. 근데 요새 도시락 잘 나와요. 그 도시락 또 돈가스 메뉴가 이 눅눅할 것 같은데 맛있습니다. 네. 이게 그 매력 있어요 또. 고 돈가스는 같이 나오는 소스가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튀김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돌리는 이 그렇죠. 눅눅해진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눅눅하긴 해요 실제로. 근데 맛있어요. 편의점 도시락, 돈가스. 전 즐겨 먹는 편입니다. 편의점. 사실 뭐 제가 돈가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기 종류를 다 좋아하는데 돈가스는 언제 먹어도 뭐 이게 식었건 눅눅하건 뭐 젖었건 바삭하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 방송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 무슨 거의 2, 3주마다 한 번씩은 꼭 씹어 먹어요? 뭔가를 씹어 먹는 얘기를 먹방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날 잡아서 먹으면서 해볼까 이거를? 아니요, 좋은 저희는 생각이에요. 지금 그 저희 영화 씹어먹기 뭐 그 협찬으로 뭐 음식 쿠폰 이런 거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뭐 이렇게 꼭 빨리 회식비가 빨리 첫 회식비가 나와서 저희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회식 그러게요. 한번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셨군요. 아직 입금이 안 되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돈가스는 이만 씹어 먹고요. 이제 영화를 한번 씹어 먹어 보죠. 네. 안녕하세요. 신곡 강남구청을 발표한 송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49회 벌써 49회가 됐는데 49회 영화는 로봇 네. 소리입니다.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쉼표가 있거든요. 로봇 쉼표 소리. 네. 이거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가 가능할까요? 네, 정말 간단한 줄거리가 가능합니다. 네. 미국의 네. 그 도청 위성 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인데요. 네네. 얘가 지 맘대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건너뛴 것 같지만 네. 지구에서 이제 딸을 찾고 있는 실종된 딸을 찾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서 이 아버지가 그 범법자가 됩니다. 인공 위성의 도청 기능을 이용해서 네. 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 영화 보고 감독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왔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난번에 그 영화 소개를 하면서 역사를 반영하는 영화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다라는 이렇게 비슷한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조금 한 번씩 다 건드리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인공위성과 딸을 찾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아픈 약한 그다음에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다양하게 넓게 이렇게 소재들을 건드리셔가지고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조금 깜짝 놀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건드리기 힘든 대한민국의 아픈 이야기들을 되게 어렵지 않게 너무 무겁지 않게 잘 건드리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도 있었고 참사. 실종 가족 그런 이야기들 찾기, 그리고 가족 간에 이제 세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소통이 안 되는 세대 차이 같은 이야기들 네. 그리고 뭐 청계천 가게를 강제 이전해서 이제 그것도 가든파이브로 나오더라고요. 옮겼는데 맞아요. 진짜. 거기를 완전 세운상가. 유령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얘기들 기타 네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 잘 스며들어 있는데 어거지스럽지 않게 그리고 너무 하나의- 자연스럽게 버무려 네.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하나에 치중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눈살 찌푸려지지 않게 국정원 잘 감청까지도 다뤘어요. 나왔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 한미 관계도 네, 포함된 네, 거고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시발이 된 것은 이제 그 떨어진 네. 위성 중- 소리 중동- 자체가 중동의 그런 전쟁 같은 그런 것들. 감청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던 그렇죠.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미국의 것이었고 그리고 얘가 자리를 이탈한 그 이유 자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발생한 초등학교를 폭격해서 거기서 이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녀의 소리를 듣고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조금 힘든 소재들을 많이 건드리시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그 또 하나가 생각이 이제 저 같은 구글바들이라든가 이런 IT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공지능의 한계가 과연 어딜까도 되게 궁금한 거기도 한데 요번에 구글이 그 바둑 두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원래 네. 체스 두는 로봇은 예전에 나와가지고 네. 이미 체스를 더 이상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경지에 다다랐는데 바둑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 수 한 수 줄 때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걸 절대 컴퓨터가 따라잡을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정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구글도 그렇고 둘이 이제 열심히 대결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구글에서 만든 바둑 로봇이 그 중국에 있는 무슨 사단인가 그 사람을 꺾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두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아마 처음에는 질 수 있겠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이세돌 구단의 이제 패턴을 파악해서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대결이 있을 수 있어요. 바둑 간에. 그러네요. 인간들은 이제 뒤쳐져 버리는. 근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소재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영화상에서는 만들었던 그 위성을 만들었던 박사조차도 얘가 어디까지 진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모르고 네. 그렇죠. 지금 그거를 오히려 이 해관 아저씨한테 해관아 씨한테 물어보는. 봤냐고 얘기를 했냐고 감정을 느꼈냐고 이런 거를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하고면서 영화를 봤는데 이거는 끝부분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끝 장면에 이제 로봇이 아프가니스탄을 가겠다고 네. 이제 그 사막을 기어가죠. 기어서 네. 올라가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너무 울컥해가지고 저도 네, 맞아요. 감정이입이 별거 아닌데. 되는 거예요. 네. 이 진짜 별거 로봇한테 아닌데.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맞아요. 정말 그 소녀 하나를 가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찾으러 구하러 가겠다고 막 그 해진 옷을 입고 그 사막을 기어 올라가는데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맞아요. 마지막에 찡 하고 돌아볼 때도 네. 연출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좀 했어요. 그래서 음. 과연 지금 로봇이 이런 지능을 가졌을 때 정말 로봇인 건가? 오히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이제 선과 악을 분명하게 이제 구분하고 바른 길로 가겠다라며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과연 기계로만 볼 수 있는 것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인간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돼요. 과연 인간성이라는 거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특권인가 아니면은 기계라든가 다른 동물, 동생물 이런 것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뭐 요소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너무 네, 크게 네. 잡은 거길 수가 있겠는데 네. 여튼간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 이거는 감독의 반칙이다라는 생각이 든 게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그녀라는 영화 허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스칼렛 요한슨이 사만다라는 여자 목소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완벽한 반칙이었거든요. 누가 스칼렛 아. 요한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랑이 안 빠집니까? 근데 여기서도 심은경 씨가 그 로봇 소리 역할을 했어요. 그랬어요. 누가 이 소리를 듣고 거부감이 들까요? 이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기계 소리였잖아요. 기계 소리긴 한데 뭐뭐 했다. 너무 아니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중간에는 거의 대화 톤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사고 치고 지금 막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아. 뭐 이런 중간중간 부분에 얘기했을 때는 정말 사람같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에 한번 그 나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항공 우주인가요? 네, 예, 항공 거기 우주연구원. 왔을 때 중간에 이제 연결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목소리는 조금 더 이제 사람의 목소리에 가깝게 부드럽게 나와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네. 그거. 그 아저씨한테 할 말 있다고 전해달라고 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남자친구 그런 거 얘기하면서 심은경 씨 찾아줄까요? 역할. 이거 마지막 통화를 듣고 싶냐? 그 맞아요. 얘기를 할 때도 제가 네. 지난 주말로 이제 저희 프로젝트 끝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영화를 오전에 보고 왔어요. 오늘요? 네, 오늘 오전에 보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기억하는 게 그 두 분보다는 그렇구나. 조금 더 생생하지 않을까. 저는 개봉하는 날 봐가지고요. 네네네. 좀 됐죠. 일단 뭐 제가 뭐 이렇게 영화를 재밌고 감동적이게 봤다 이런 거는 뭐 아마도 우리 세 명이 다 공통적인 어떤 감정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감동적이니까요, 영화가.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뭐 감동적인 건 감동적인 거고 저는 이 영화 제목 정말 잘못 줬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이게 로봇이 아니고 위성이잖아요.
그쵸. 제가 근데 로봇이라는 어감이 너무 촌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목이 그냥 소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리 오히려 네, 로봇 그냥 빼고. 근데 그냥 소리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관객한테 상상을 줄 수 있고 아니 포스터에 로봇이 나오고 깡통 같은 그 뭐 안드로이드 같은 애가 나오고 아니면은 뭐 BB-8이 아니지 얘 누구죠? 그 R2D2. R2D2 같은 애가 그 포스터에 나오는데 굳이 거기다가 로봇이라고 써서 저는 근데 그게 더 정감 있었는데 약간 네. 저도. 그리고 오히려 이제 위성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위성에 포함하고 있던 일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이고 이제 그 소리라는 이름 자체도 주인공인 그 아빠가 네. 유주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 요새 유행하는 그 80년대의 그런 분위기 요거하고도 약간 묻혀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로봇 소리 되게 정겹네 이런 느낌이 좀 받았어요. 네. 저는 아마 그러니까 영화 씹어먹기 아니었으면 제목이 촌스러워서 안 봤을 영화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요. 근데 저도 사실 영화 씹어먹기 아니었으면 안 봤을 거예요. 그래요? 저는 놓칠 뻔했다니까요. 포스터 이거. 때문에. 포스터도 그렇고 제목도 그런 거예요. 결국에. 지금 영화를 다 보고 났으니까 이러한 분위기나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정겹게 다가오는데 사실 그 딱 그 포스터만 네. 보고서는 또 이런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짜 병 마시겠다라는 억지 생각이 울음 터뜨리게 하는 그런 영화. 아니 억지 울음도 아니고 그냥 어설플 그럴 것 것 같아. 같았어요. 허허허. 네, 이건, 그냥 예, 100% 그러니까 어설플 로봇이 것 나오고 같았어요. 아빠가 딸을 찾는다고 하니까 아빠랑 같이 로봇이랑 같이 딸 찾으러 가는 영화구나. 약간 그냥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목하고 포스터하고 뭔가 이 영화를 참 잘 만들어 놓고 네. 막판에 진짜 좀 망쳤다. 그게 망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제목이 궁극적으로 아니요. 그 제목도 그렇고 포스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지금 안나 씨 말씀하신 홍보에 관련된 네, 그런 왜냐면 부분들이, 예. 궁극적으로 영화를 잘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었다. 영화가 재밌다라고 홍보를 열심히 하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포스터나 어쨌든 그 글귀 문구 이런 거 보고 되게 유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결국 관객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네, 참 영화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서 이런 씁쓸한 소리를 해봤던 거고요. 근데 이제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던가요. 사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고 네. 봤는데 네. 이제 보고 나와서는 영화의 포스터나 제목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의 어찌 보면 심파도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눈물을 안 뺄 수 없는 그 아버지와 딸 간의 그 정이랄까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거의 이제 아이처럼 대하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아빠가 이 소리에게 딸을 투영해서 투영을 해서 맞아요. 딸처럼 느끼면서 그래서 끝까지 지금 원하는 대로 보내주려고 그 막 사지에 올라가가지고 막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알기는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포스터가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네. 뭐 저보고 포스터를 그럼 만들어보라고 하면 뭐 저야 뭐 전문가가 아니까 못 만들겠지만 어쨌든 그런 잘하시잖아요.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처음에 영화가 딱 시작되는데 그 비밀 장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둘만의 비밀 장소로 아이스크림 가게가 나오잖아요. 네. 비밀 기지였나? 비밀 기지인가 뭐 한 10년 동안이 거기서 이제 쭉 흐르는 것 같은데 10년도 더 됐죠. 애기일 때에서 대학생 됐을 때까지니까. 아직 인테리어가 바뀌질 않아요. 인테리어도 안 바뀌고 심지어 낡지도 않아. 사실 그 생각했는데 저는 그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그 특정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요?
그 왠지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얘기해도 되죠? 뭐 상관없잖아. 예, 베스킨라빈스에서 굉장히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나가던 그 베스킨라빈스. 잘 나가던 아이스크림 민트 초코칩 민트 거기에 담겨 있는 예, 게 담겨 있는 네네네. 아이스크림이 근데 아이가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고 아빠가 약 이제 맛이라 그러죠. 예. 치약맛 아예 네, 아빠는 치약. 치약맛 나는데 저희 엄마가 그 멘트를 맨날 하시거든요. 예. 나 치약맛 나서 싫다고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여주는데 베스킨라빈스에서 얼마나 좀 협찬을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스킨라빈스 로고가 안 나왔잖아요. 로고는 안 나오지만 아예 그 다른 민트 가게 이름은 초코칩이라는 달라요. 아이스크림 자체가 네. 워낙에 그 상징성이 있어서 사실 그 다른 아이스크림 업체에서 그렇게 미는 아이스크림은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맞아요. 그리고 그 가게의 인테리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네. 분홍색 약간 분홍분홍분홍하고 막 그 컬러 자체도 사실은 딱 거기네 약간 이런 느낌 주지 않았나? 예. 왠지 감독님은 베스킨라빈스의 상표권을 쓰고 싶어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으나 모든 걸 알고 있는 베스킨라빈스에서 모종의 이유로 거부를 하지 않았을까. 나는 싫다. 나는 싫다. 너무 이거는 슬프다. 우리의 그리고, 이미지는 예. 밝고 쾌활하고 모든 걸 알고 있는 마스터 같은 느낌이어야 되는데 슬픈 거 싫다. 그리고 한세 씨 얘기한 것처럼 한 가게가 그렇게 막 10년이 아니죠.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니까 네. 거진 한 15년, 20년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위치에 보면은 목이 되게 좋거든요. 그 전철 나와서 입구 근처에요. 건물주가 하는 곳인가 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가게는, 그 가게가 없어지고 딴거 바뀔 줄 알았어. 프랜차이즈가 생기는 거를 네, 다른 걸로 바뀔 줄 알았어요. 감독님이 그런 걸 해서 우리나라 또 현실을 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안 간다는 걔가 거니까. 똑같은 인테리어로 그냥 그 몇십 년을 십몇 년을 버텨서 거기 그대로 있다는 거가 조금 제작비 좀 더 있었으면 그냥 가게 이름은 그대로 쓰고 인테리어는 좀 바꾸고 좀 했을 그러면 텐데. 이거네 진짜 대형 프랜차이즈면은 강제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인테리어 바꾸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맹점주한테 그쵸. 돈 이렇게 내라고 막 협박하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십몇 년 있다는 거는 그 건물의 건물주가 하는 곳이고 개인이 하는 곳이네. 그럼 우리 할 맞아요. 수 있지. 인테리어 안 바꾸고. 체인점은 아니에요. 확실히. 체인점 아니고 건물주인 거고. 근데 그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봇 소리가 찾아갔을 그쵸, 때 그쵸, 예. 그런 상징적인 예.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이 영화가 실종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네. 2014년 한 해 실종 신고 건수가 5만 3천여 건이래요. 성인하고 아이 다 포함해서요. 네. 대부분은 단순 가출이었지만 그 중에 8,800여 건은 아직까지 생사가 불가하고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해마다 이게 늘고 있대요. 근데 2015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생사가 불명돼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성인들 포함해서. 이거 생각보다 정말 큰 숫자예요. 우리나라 그러네요. 인구수가 5천만이 6천 이제 거의 그리고 예전에는 10명 중 한 명이 거의 사라진다 보는 거니까. 그 길에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을 네. 찾습니다. 그러고 많죠. 붙여놓고 이런 거 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네.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종로 쪽에 좀 있더라고요. 그 청계천 청계천, 쪽에도 네. 이렇게 현수막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개인이 한 것 그렇죠, 같거든요. 개인이 나라에서 그런 네. 거 안 하죠. 예전에는 그 경찰서라던가 파출소 옆에 벽면에 사람 찾습니다. 항상 이렇게 있었죠. 전단지 맞아요. 종이로 된 걸 이렇게 막 붙여놓고 그랬었거든요. 방송에도 나오고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우유곽이나 이런 거에 막 맞아요. 이렇게 그런 거 프린트가 있었고. 되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좀 덜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이런 문제도 생각보다 큰 문제 같더라고요. 네. 영화를 보면서 느꼈는데. 사실 막상 그 잃어버린 가족은 정말 애가 타고 그렇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사실 거기에다 관심을 갖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 영화에서도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실종 같은 경우에는 네. 차라리 실종인 상태가 음.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사망으로 확정되는 것보다 네, 맞아요. 지금 이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망은 아니다, 무조건 실종이다, 이렇게 해서 살아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실종자 가족들은 아마도 그렇게 그냥 차라리 그냥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라는 기대감,
예, 이런 거를 뭐 놓을 수가 지푸라기라고 없죠. 로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요. 세월호 가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세월호 가족 이야기 분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자기 자식들이 죽었다고 사망 신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 몇몇 사람들한테는 이제 군대 영장이 나왔대요. 아, 사망 신고 안 돼 그게 있으니까. 들었어요. 예. 아이가 예. 남자애가 지금 남자아이들은 졸업했을 네. 나이니까 그랬으니까 사망 신고를 안 했으니까 신체 영장이 검사겠죠? 신체 검사. 뭐 그런 거 신체 검사 하라고 뭐 날라왔겠죠. 날라오겠죠. 실내 예. 신체 검사 날라왔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국가를 탓하는 거 아니고 솔직히 부모님들이 사망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예. 전산 처리해서 보내는 건 당연한데 네. 그런 걸 받았을 경우에 그 부모님들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서류가 음.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각 지역에서 나가잖아요. 네. 거기서 한번 그러면 걸러줬으면 그쪽에서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신경을 써줬었으면 좋을 네. 걸 그랬어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신경 못 근데 쓰죠. 그 수많은 뭐 사람들을 다 원래 걸러내는 본인이 거죠. 하는 근데 거고 그 원래 직계 가족이 하는 거고. 지금 안산이죠. 네. 안산 쪽은 도시 자체가 음. 그 세월호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그럼으로 인해서 받은 뭐 그 지원비라던가 이런 게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신경을 좀 안 써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아 저는 그 스포트라이트에서요 세월호 잠수사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철수하려고 했을 때 참새떼들이 갑자기 아, 빗속을 그 얘기 뚫고 들었어요. 나타와서 거기서 돌아다녔잖아요. 참새가 아니고 갈매기. 아니 참새, 작은 새였어요. 작은 새였어요. 아, 그래요? 동그란. 근데 정말 대박인 게요. 그 학교 졸업식 날 그 새들이 또 왔었대요. 와가지고 예, 음. 옥상에 그 졸업식 끝날 때까지 그래서 다 앉아 들었어요. 있다가 예. 졸업식 끝나고 다 날아갔어요. 완전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저는 뭐 그 진짜 우리가 어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확실히 진짜 존재한다고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로 돌아오고 싶은 그 느낌이었을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아빠 역할을 해관 예. 역할을 해주신 이성민 씨가 워낙에도 좀 제가 좋아하던 배우였기는 한데 이번에 영화에서 지금 그 딸을 찾아다니는 아빠의 역할을 정말 혼신을 다해서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맞아요. 이분의 연기는 약간 뭐랄까 특징이 있는데요. 네. 정말 절실함을 표현하는 그걸 굉장히 잘하세요. 네. 네. 절실한 걸. 그래서 그래서 이분 연기를 보면은 마음이 어딘가에 좀 이렇게 찡하게 만드는. 흔한 말로 네. 힐링이 된다고 할까? 네. 뭐 그런 그러면서 이제 치유가 그 되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딸에 대한 그 감정 찾아겠다는 그 마음도 굉장히 와 닿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를 너무 방치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어머니 그렇죠. 비중은 거의 그것도 없죠. 사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런 집에 문제가 있을 때, 아예 자식의 문제가 있을 때 부부 대부분 이혼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서로를 바라볼 때 자식 네.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그 서류 확인했냐라고 이제 부인이 전화를 했을 때 저는 이혼 서류겠죠. 네. 전 속으로 이혼 서류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냐면서 이제 못 들은 척하고 그래서 다행히 후반부에는 이제 두 분이 잘 국밥을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끝나기는 했는데 네. 과연 집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어느 아버지가 이러지 않겠냐 싶은데요. 이게 근데 집에서 아버지가 그러지 않으면 또 어머니가 그런 집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두 분 중에 조금 더 외향적이신 분이 이런 거 같고 사실 그 자녀와의 유대 관계라는 게 이것도 굉장히 영화에서 말해주는 큰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자식이 커가면서 이제 자식이 개인적인 독립체로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력하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 아버지는 본인이 다 제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고 하필 그날이 이제 대구 참사가 있었던 날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엄마는 이제 영화상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딸과 막 이렇게 부딪히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배제된 상태로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아버지가 워낙에 딸에 대한 애정도 컸고 그만큼 집착도 컸고 그만큼 본인이 모든 걸 막 다 제어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후회하고 절절하고 아쉽고 이런 감정도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뭐 영화에서 이제 영화가 시나리오 정말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이게 로봇 소리라는 로봇으로 인해서 네. 그 딸의 행적들을 이제 찾아다니죠.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것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일단 그 딸의 행적을 결국 보면 갑자기 노래하겠다고 음반을 그 데모를 녹음하느라고 그 보증금 다 빼가지고 저기 딴 남자가 들어가 살고 있고 네. 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머리가 잘렸어도 괜찮은 머리카락 그쵸, 맞아요. 다 네. 밀어갖고 근데 이게 집으로 끌고 그러니까 들어가 쉽게 얘기하면 부전 여전인 거예요. 네. 맞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막 나가니까 딸도 세게 나가는 거죠. 아마 그 집으로 안 끌려가고 거기서 놔줬으니까 그런 거지. 집에 끌려갔으면 머리 잘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네. 그 지금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떤 감동을 자꾸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자애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잘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부모 막 입장에서 나가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쌍방과실이에요. 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망나니 딸이 없어요. 기껏 이제 곱게 키워가지고 학교 그러니까요. 보내놨더니 무슨 어? 집에 딴 남자가 살고 있고 그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돈 다 날려가지고 데모 테이프 만들고 앉았고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났었다고 하고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는-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기 전에. 근데 사실 허락을 구했으면 허락 안 해줬을 거잖아요, 이 아빠가. 아니 모르죠. 했을 수도 있죠. 에이, 해줄 아빠가 아닌데. 그리고 만약에 남자친구를 딱 봤을 적에 여기서 그 남자친구분이 되게 잘생겼었잖아요. 실제 네. 남자친구분이. 근데 여기서 이제 남자친구 오인해서 만난 분이 류준열 씨예요. 네. 근데 이분이 아이디도 씨 없는 딸기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봤어요 기분이 그랬겠어. 잘생긴 얘가 아니고 자기 딸 집에 살고 있는 얘가 이렇게 뭐랄까 잘생기지도 않고 가발 쓰고 이상한 애가. 가발 쓰고 이상하고 음. 치렁치렁하고 거기서 이제 더 그러신 거겠죠. 그리고 이제 번듯한 얘가 있었으면 좀 네. 덜 하셨을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이 영화 하여튼 이 영화는 정말 대단한 영화예요. 좀 재밌게 봤고 최고인데 이제 이 딸의 어떤 그런 네, 것들 네. 잠깐만 저러면은 저 혼나야지 당연히 혼나야지 이러고 있는데 혼나야죠. 막판에 이제 딸의 노래가 감동적이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걸 말려야 당연히 노래를 그렇게 못 부르는데 그걸 가수를 하겠다고 배우잖아요. 아니 제 감독님이 그냥 제 생각엔 박보영 노래한 거 그런 느낌. 박보영이 워낙에 노래 그렇게 히트 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잘했어. 근데 그 집에 끌고 가서 난 집 노래 방에다 괜찮던데? 근데 가둬놨어야 이 돼요. 유주 역할을 한 딸 역할을 한 배우가 최수빈 씨인데요. 네. 얼마 전에 그 1일 드라마에 나와서 많이 얼굴을 이제 좀 알린 그렇군요. 신인이에요. 근데 그때도 목소리가 되게 이쁘다 여리여리한 게 되게 생각도 되게 이쁘죠. 착한 딸 역할로 나왔거든요. 예. 그때도 그래서 예쁘다 그랬었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듣기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좋았어요. 그 뭐랄까 약간은 때묻지 않은 언더에서도 그 곱디고 온 그런 느낌?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씨 없는 딸기 말씀 주셨는데 이 유준열 씨가 네. 얼마 전에 그 응답하라에 나와가지고 네, 그분이, 지금 핫한 그분이에요.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가발 쓰고 막 그러고 나오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소셜 포비아 할 적에 그 양계라고 했던 분이 이분이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완전히 무명했는데 맞아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응답하라 나오면서 유명해졌고 근데 시작은 소셜 포비아 때문에 그게 잘 된 것이기도 근데 하고. 어쨌든 언더그라운드가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언더그라운드는 아무나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잘 되는 게 아무나 사실 못하는 언더그라운드니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나가 보컬 노래를 하겠다고 세상에 아니지. 아버지가 진짜 잘한 20살이잖아요. 뭐든지 네. 시도해볼 수 있는 나이고 내가 노래가 좋다라고 하면 하지만 녹음할 수도 있지. 그런 데모를 만들려고 보증금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보증금까지 들어갈 만한 건가 싶기는 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더 적은 금액으로도 그 정도의 데모 테이프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긴 하지. 누구한테 좀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이게 그치. 지금 영화상 막 어떤 그런 감동 때문에
아버지가 왜 저렇게까지 딸을 잡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거를 잡을만 했네. 그쵸 정확하게 딱 정확하게 그러네. 그 감정을 빼고 정확하게 시선을 바라봤으면 딸이 음. 진짜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죠. 근데 그러네. 아빠도 방식은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억압적으로 무조건 안 되라고 하는 거는 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가 정이 원하면 그래 데모까지는 해보자. 그러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다른 거를 찾아야지. 이렇게 뭔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됐고 너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했고 아빠는. 그래서 딸내미가 뛰쳐나간 거잖아요. 이게 소통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둘이 성격이 똑같은 거야.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죠. 그리고 사실상 이런 아빠 스타일은 그 요새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식이 잘 되려면 할아버지의 재력과 그렇죠. 어머니의 정보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그렇죠. 요 세 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딸한테 너무 관심이 지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비극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사도에 나오는 전혜진 전혜진 씨. 씨네. 전혜진 씨가 자기 누구 아들을 부인인지 죽여달라고. 아시죠? 아 그렇군요. 전혜진 씨 남편이 누군지 아시죠? 몰라요. 우리 뭐야 셰프 이성균 씨. 아 맞다. 예, 아, 이성균 맞아. 씨 부인이에요. 네. 예. 근데 전혜진 씨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못 느꼈는데 마지막 그 순댓국집인가? 네. 거기서 나오는 장면에서 너무 이쁘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분이.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쁘신가 그 보죠. 사도가 이상한 거라니까요. 근데 저 다른 영화에서도 뭐 괜찮다 정도였지 이 영화에서만 이렇게 이쁘게 나온 거는 전 처음이었던 것 같아 이분이. 사실 이분이 그 연기력이나 이런 거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는데 약간 좀 그 타임을 못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때를 못 만났다고 하나요? 그래서 보통의 이 연배 그 배우들이 하는 역할에 굉장히 많이 어울릴 만한데도 그러니까요. 잘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애 키우기 바빠서 안 나오시나 싶은 생각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배우들이 아까워요. 있는데, 예. 되게 더 많이 안타까운 나왔으면 생각이 좋겠어요. 이 영화 보면서 저는 시나리오 면에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저는 한세 씨께서 음악 얘기했듯이 좀 보였던 게 하나 있는데 그 항공우주연구원에 이한희 씨가 나오잖아요.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네네. 이분 왜 나왔어요? 조력자. 비중이 거의 없고 해관을 추적하는 그 팀에 첩자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냥 만든 듯한 인물 같지 않아요? 그쵸, 조력자죠. 무슨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그런 우주 항공 그런 관련돼서 뭔가 지식을 표현하는 장면이 살짝 앞에 나오고 뒤로는 하나도 없고 없죠. 그 팀에서도 완전 배제돼 있고 중간에 그렇죠. 자리 연결을 하는 것밖에 없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국정원 요원들이 분명 체포를 했으면 자동차를 끌고 갈 법한데 거기 세워놓고 같이 서 있어요. 그냥 세 명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분의 역할은 오빠 뭐해를 그쵸? 만든 어그 그게 가장 큰 역할이에요. 예. 어플도 투자 받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만드는 걸로 나오죠? 어차피 네, 오빠 만든 걸로 모여라는 나와요. 어플이 본인이 만든 있어요. 거. 원래 있는데 네. 그 어플을 갖다 쓴 건데 이분이 만든 걸로 나온 그렇죠. 만든 걸로 거라서 저도 나오죠. 그걸 좀 제일 큰 좋아했었어요. 역할은 국정원의 이제 국정원 예. 역할로 나오는 이희준 씨 핸드폰에 그걸 심은. 오빠 뭐해를 깔아서 그 통화 내역과 위치를 위치를, 모두 캐치해낸 알게. 그게 가장 큰 역할인 거죠.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음. 있어야 될 사실, 배역이었네요. 예, 아버지 해관이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력자가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이왕의 조력자라면 그러니까 머리 좋고 이쁜 그런 한이 언니를 저는 이 역할도 근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뭐랄까 역할이 있어야 되긴 할 수 있는 건데 있는 거에 대한 타당성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역할들이 다 사실 이렇게 막 되게 그 다큐스럽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약간의 픽션스러운 그래서 또 약간 일본 만화처럼 예. 과장돼 과장돼 있고 있죠. 과장돼 연기들도. 있고 조금 좀 이렇게 유머러스한 코드로 그냥 넘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현실을 짚고는 가지만 심각하게 만들지는 않는. 근데 그 역할에 이한 씨가 저는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그 이한희 씨의 그 지금까지 해왔던 약간 역할이나 그런 뭐 드라마 뭐 보면은 그런 코믹스러운 역할에 약간 욕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통통 튀는 매력으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에 로버트가 혼자 가잖아요. 네. 이거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관 씨가 너를 네. 꼭 자기가 데려다 줄게라고 했잖아요. 아니 배만 태운다 그랬죠 배만. 어쨌거나 그 사람들 손에서 벗어나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뭐 큰 배가 지나갈 때 쓸고 가서 그 배에 이렇게 예, 붙여서. 붙여서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 배가 목적하는 위치에 가는 배였고 배에 뭐 위가 아니라 뭐 옆에라도 붙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이 해관 씨는 본인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약속은 네. 지킨 걸로. 네. 저 여기서 나오는데 인간은 70%는 안 지킨다고 하잖아요. 네. 네. 딱 진짜 30%만 지킨 게 아닌가. 탈출만 시켜주고. 태워줬어야 되는데 옆에 빠뜨렸어. 그러니까 가서 그 아이 찾아서 옆에서 아 얘가 얘였어라고 딱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비행기 혼자 화물칸에 갈 수 실어주고 있겠냐라고 같이 가야지. 얘기를 했었고 끝까지 같이 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네, 맞아요. 어떤간에 그리고 그 배에 태워주는 것까지가 역할의 끝이었는 약속의 끝이었는데 태워주지 않았으니까 붙여줬잖아. 그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태워준 붙여졌는지도 거지. 몰라. 그냥 옆에 떨궈줬고 지가 알아서 배- 붙인 거구나. 배가 어떻게- 지나가는데 없어. 이거 뭐야? 나 어떻게 어떻게 붙였는지 사막까지 몰라. 갔는지는 저도 궁금해요, 사실. 그러니까 딱 예. 30%만 지킨 거지. 진짜. 아니 근데 그거는 다 지켰다고 봐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배에서 건졌을 것 같지도 않은데 참. 건지지 않았고 몰라요. 그 뭐 손이 약간 그치. 이렇게 갈고리 찌개 같이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해서 아마 이렇게 붙잡고 배에 이렇게 자기 몸 근데 붙잡고 바다에 염분이 있으면 회로 다 녹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나사의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그 김원혜 씨의 기술력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얘기가 안 되는 게 방수 처리와 사실 처음에 바다에 빠져서 네. 해관이 건졌을 때는 먹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나사에서 뭔가 그걸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나사에서 우주에 띄울 적에 바다에 빠질 일이 없지만 방수 처리해서 올려보냈던 거야. 아니네요. 이한희 씨가 네. 그 사무실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뭔가 더 조치를 취해준 게 아닌가. 아무것도 태양열 전자판을 달 때 뭔가를 더 준비를 해준 게 아닌가. 그 태양 전제판 같은 거는 김원혜 씨, 그리고 이한희 씨가 해줬구나. 그거 이한희 김원혜 씨가 하시던 게 달아줬어요. 아니고. 네. 아. 이한희 씨가 음. 달았죠. 이한희 씨가 한 게 있네. 태양광 정지판 그러니까, 태양광 전자도 달아줬고 그러니까. 발도 밑에 동그란 그러니까, 바퀴 돌아가는 발로 바꿔줬어요. 난 그거 염분 빠져가지고 테이프 다 떨어졌더니 안 떨어지대. 대한민국 그 테이프 그 능력. 청 테이프인가요? 그 검은색 마스킹 알루미늄 테이프. 테이프? 저런 테이프 같기도 하고. 어떤간에 기술력이 남다른 영화였어요. 이러니까 SF 영화지. 뭐, 여튼간에 네. 말을 다 하신 건가요? 네. 하신 말씀들은 예. 안 하신 말 있으면 지금 아니요 안 했다기보다는 아니요 그냥 다 한 걸로. 네 그러면은 네. 대충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네. 이 영화를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을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그리고 한 줄 평 별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감동 포인트들이 네. 참 좋았어요. 포인트마다 너무 울컥하게 만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간만에 그래도 소소하게 그러니까 막 억지로 짜내는 슬픔 말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슬픔.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편지 하나 봤거든요. 네. 진짜 그것도 정말 소소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꼭 그 업이란 영화나 아니면은 원리. 그런 영화 앞부분에서 감동 많이 주잖아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 디즈니가 아니죠. 뭐죠? 픽사. 픽사에서 그런 감동 잘 주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했고 그게 맛있었던 부분이고요. 맛 없던 부분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그 아이스크림 집이 너무 허름해지지 않고 깨끗하게 똑같은 인테리어로 버티고 있는 주인이 부지런해서 것도 계속 그렇고요. 손 봐서 그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딸의 그 노래, 그 딸의 노래가 뭐 사실은 그런 예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게 이제 유행이었었던 적도 있고 특히 뭐 인디의 씬에서도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게 사실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조 씨라던가. 네, 요조 씨, 타로 타로 씨에 비하면 네, 사실 연기자가 노래해서 그 필을 내기가 쉽지 않고 뭐
일본에서도 그런 좀 예쁜 보이스로 노래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일본은 많죠. 만화 영화 그 뭐죠? 그 노래하는 만화 영화? 아이돌 마스터? 아니요. 그 마크로스. 마크로스. 마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청초하고 예쁜 목소리로 노래할 때 그 영상과 함께 싹 나오면서 진짜 감동을 주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감동 제일 극으로 달리는 감동 포인트에서 노래를 그렇게 불러서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미묘한 차이거든요.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좀 더 예쁘게 불렀으면 감동이 두 배가 유주 역할을 아이유 않았을까. 정도가 해서 노래를 예. 무지하게 잘 불렀으면 뭐 그래도 참 좋았겠는 어떤 느낌이 있고요. 노래 괜찮았는데. 그게 이제 좀 단점. 예, 맛이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100% 추천합니다. 이거는 네, 뭐 유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가서 보셔야 되는 영화.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진짜 제가 보기에는 1000만 관객 뭐 이런 관객이 들어야 될 사실 영화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예. 별점은 4점. 네. 한 줄 평은 한 줄 평은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전석이 진짜 그냥 실없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에이 뭐 그래도 내가 생각한 한 줄 평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가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 그 되게 걸리셨구나. 아니 제가 딸이 그 실력인데 가수 한다 그러면 전 진짜로 집에 가둬놓을 너무 거예요. 전문가의 잣대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가수는 아무나 하나. 절대로 그 실력으로는 가수하면 안 돼요. 네. 그렇구나. 네. 새겨 듣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돈가스 씨? 아이고 죄송합니다, 난나 씨. 혼날래요? 돈가스 씨. 예, 죄송합니다. 따라 나와요. 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좋게 봤고요. 네. 저의 눈물샘이 열리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그런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 뭐 첫 번째 켜도 알 것 같아. 나도 뭔데요? 가족. 아버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건드리는 영화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오전에 영화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주말에 그 드라마 중에 부탁해요 엄마라는 드라마가 주말 드라마가 하거든요. 거기에서 고두심 씨가 이제 암에 걸려서 가족들 몰래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펑펑 울었어요. 주말에 펑펑 울고 오늘 영화 보고 녹음하러 가야지 그러고 갔는데 또 울어. 또 이제 또 아빠가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근데 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낮에 보니까 네. 진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렇죠. 앞에 세 분 계셨어요. 그래서 아싸 신난다 막 이제 거의 독채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영화 시작하기 5분 전에 제 뒷줄로 한 줄 쫙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시작하면서 중간중간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도 하시고 막 저건 뭐냐 이상한 소리가 난다 막 이러면서 계속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영화에 집중을 하면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봤는데 이제 한 중간 정도 되니까 제 뒤쪽에 한 반은 나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이게 한두 분씩 계속 나가시다가 어르신들이 보기에 지루할 수도 어르신들이 있어요. 보시기에는 이게 조금 안 다가오지 않았나 역시 싶을 영화는 수 있을 사람에 것 따라 같아요. 다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초장부터 이 아빠가 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굉장히 어린 유주를 잊어버린 건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어떠한 딸을 찾는 건지 굉장히 궁금을 했었어요. 그쵸.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전이 있죠, 반전이. 네, 그래서 반전 기획한 반전이 아닌 반전. 거기서 그래요? 기획한 거지 되게 않을까요? 매우 기획한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한 번의 반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화에서 간간이 정말 계속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포인트들을 하나씩 이제 찍어줘야 할 것들을 하나씩 계속 건드리고 가는 이 감독님의 연출에 정말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아직 제가 이 감독님이 다른 영화를 어떤 걸 하셨는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호재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분 같아요. 이분 감독님도 그렇고 각본도 그렇고 굉장히 정말 기대가 되는
정말 다음 영화가 기대가 되는 그런 감독님이었고요. 그리고 그 짜임새라던가 그 스토리의 전개 그리고 무시할 건 무시해주고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해줘. 챙길 건 챙겨주고 하는 이 감독님의 센스가 정말 맛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로봇 이야기다 보니까 이 로봇의 표현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새 저희가 SF 영화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네. 사실 이 로봇이 조금 더 세련되고 좀 멋있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영화가 약간의 한 80년대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감독님의 한 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그런 부분이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련된 로봇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조금 달라졌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하고요. 맛없는 점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이고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그 굉장히 등장인물이 많지 않아요. 몇 분 안 나오시는데 재밌게 잘 섞여가지고 연기를 보여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주연으로 나오는 이성민 씨는 제가 워낙에 애정하는 배우시기 때문에 좀 믿고 보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는 저도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설인데 또 영화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같이 가서 보면 정말 좋은 영화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별점은 그래서 4개 주고 싶고요. 한 줄 평을 말씀해 주시면 숨이 차서 잠깐만요. 네. 숨이 참 알았다가 아이고 어떡해요. 네, 그리고 한 줄 평은 아빠의 사랑은 바다와 같다. 영화 내내 바다가 참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네. 저 한 줄 평 교체하시겠습니까? 아니 또 하고 싶어요. 두 개로요? 두 줄 평 하세요. 80. 와우. 그렇구나. 저희가 왜 웃는지는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데요? 이게 진짜 한 줄 평이다. 네. 대박이다. 저는 맛있었던 부분을 따지자면 진짜 어려운 소재를 너무 잘 풀어냈어요. 이렇게까지 잘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풀어냈고 국내에 정말 보기 드문 소재의 SF 영화인데 그것도 되게 잘 해결했고 그리고 의문점과 궁금증을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능력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정말 네. 결말이 뻔히 보이는데 결말을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도대체 처리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가나 싶었는데 그걸 또 해결해. 획기적인 방법으로 잘 해결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과감한 생략이 영화적으로 과감한 생략들이 있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지장을 주거나 이건 말도 안 돼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별로였던 점들은 뭐 앞서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좀 결말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영화적 생략들이 좀 있던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있긴 한데 뭐 그 정도는 정말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쉬운 정도지. 이것 때문에 큰 단점이야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저도 이거를 상당히 정말 추천하는 그리고 설 연휴에 가족끼리 가서 한번 봐도 이거 보고 나서 가족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꼭 추천하는 영화고요. 저도 별점은 우리 간만에 다 통일된 것 같은데 저도 4점 주고 싶어요. 하늘 씨도 4점이었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죽을 사자를 좋아하는지 다 같이 죽으려고. 바꾸세요. 그럴까? 그러면 4.5점 정도 주겠습니다. 예. 남들이 4점 할 때 4.5점을 더 주는. 되게 좋아했던 영화 같고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평을 드리고 싶어요. 울어라 하는 영화가 아닌 참아라 하는 영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빵 터트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울음을 어떻게든 억누르게 하게 만드는 영화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미묘한 차이인데 저는 네. 이런 심파 영화는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 울리려고 노력할지. 이게 근데 배우의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맞아요. 이게 지금 그 주연하신 배우가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를 재밌게 보셨고 대구 지하철 사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대구 지하철
안매장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되게 충격적인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면 2016년 첫 연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대체 휴일 하루가 껴있어서 6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간의 연휴를 맞이하겠네요. 물론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여튼 이번 설을 맞이해서 다음 주 영화 씹어먹기는 설 특선 영화 중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허나 녹음하는 오늘까지 방송 편성포가 아직 안 나온 관계로 무엇을 할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다음 주 방송은 방송사에서 하는 설 특선 영화 중 무언가를 하나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뭘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네. 영화 보면서 네, 같이 잡담하는 그런 느낌 나겠네요. 그러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이 극장이 아닌 집에서 TV로 보는 영화 거기에 대한 우리는 잡담을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영화가 저희도 본 영화일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요?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